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투빠입니다. 오늘은 깡패 두목 출신이면서 개같은 성격의 소유자 손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같다는 다소 격한 표현을 쓰긴 했으나 실제로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손견. 아마 그가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위초고 삼국지의 시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동의 범 손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발! 삼국지 연의에서는 늘 좋은 몫은 유비 현덕의 차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인물 역시 유비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동탁을 처부수고 장안으로 도주하게 한 공로는 전적으로 손견의 것입니다. 산동에서 일어난 반동탁 연합군 중에서 처음으로 교전한 것은 조조였는데요. 서영이 이끄는 동탁의 주력 부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전황은 동탁군의 우세로 돌아갔고 어느 누구도 진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장사에서 출발한 손견이 도착했고 이후부터 전세가 일거에 역전되었습니다. 손견은 양인에서 여포, 호진, 화웅의 부대를 대파해 전세를 역전시키고 대곡에서 동탁을 패주시켰으며 이후 낙양 인근에서 여포를 다시금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연합군은 낙양에 입성하게 되죠. 이처럼 손견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담력이 있고 용맹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전투 경험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합군 대부분의 장수들이 탁상물림의 백면서생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손견은 젊은 나이에 출사한 이래로 수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소년배의 우두머리였던 손견은 이들로 구성된 의용병을 이끌고 다녔죠. 그리고 이들은 허창의 난과 황건적의 난을 토벌했고 서량 반군과의 싸움에도 참전했습니다. 손견이 연합군에 가담한 이유는 순전히 동탁에 대한 사적 감정 때문입니다. 과거 손견은 장훈의 참군사가 되어 서량 반란진압에 종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훈은 진격을 명했으나 동탁은 이를 무시했죠. 장훈이 여러 차례 소환하자 그제서야 동탁은 마지못해 장훈의 군막을 찾아옵니다. 이때 동탁의 응대가 불손했기 때문에 손견은 동탁을 군법에 따라 참수할 것을 주장하죠. 이런 동탁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으니 손견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을 겁니다. 동탁 정권이 이대로 안정된다면 손견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겠죠. 때마침 동탁이 원회와 원봉 등 원씨 일가를 몰살시키자 전국적으로 원씨의 문생고리들이 원수를 갚겠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에 손견은 기다렸다는 듯이 병사를 일으켜 원술과 합류하게 되는 그림이죠. 손견은 삼국지 시대 초기 인물들 중 최강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용맹만을 믿고 경거망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손견은 형주의 유표를 공격하다가 일개 병사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일군의 대장이면서도 무력만 믿고 선봉에서 적을 추격하다 배복에 걸린 결과였죠.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불과 37의 젊은 나이에 죽은 손견이 조금 더 살았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삼국지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대담하면서도 경고망동하는 손견의 성향은 아들 손책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손책 역시 담력과 무용으로 소패왕이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의 뛰어난 무장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호의도 없이 혼자 사냐를 달리다 자객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죠. 부자 모두 빼어난 용장이었으나 한나라를 건국할 창업 군주로서의 자질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손견은 아마도 ENFP의 성향을 가진 인물일 겁니다. ENFP는 스파크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유형이죠. 참고로 삼국지 인물에 대한 MBTI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의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오나라 정권의 구심점이 된 오부인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송견은 조폭두목 출신답게 결혼도 위력을 행사해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향인 오군에서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오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죠. 송견이 혼담을 넣자 오부인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친척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송견의 사람됨이 경박하고 사납다는 이유였는데 이에 송견은 깊은 원한을 품게 되죠. 이에 오씨가 친척들을 찾아가 말하죠. 어찌 여자 하나를 아껴 화를 부르려 하십니까? 이윽고 집안의 허락을 받아낸 오씨는 송견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모두 사남 1녀를 낳았는데 손책이 첫째이고 송건이 둘째입니다. 송견과의 결혼 일화에서 보이듯 오부인은 매우 굳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소평이라 불리던 손책조차도 그녀에게만은 꼼짝하지 못했죠. 오부인은 송건이 어린 나이에 강동 정권을 계승하자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부인의 영향력이 이와 같으니 강동의 장수들은 그녀를 크게 의지했다고 합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꽤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 따르면 송견은 낙양 궁전의 우물에서 전국 옥새를 찾아낸 후 황제가 되고자 흑심을 품고 장사로 돌아가던 중 원술의 사주를 받은 유표에게 죽죠.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송견이 낙양에서 옥새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군한 것은 산동 반군의 내분 때문이죠. 송견이 유표를 공격한 것도 유표가 원술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형주목으로 임명한 유표가 원술 손견 연합의 근거지였던 형주를 빼앗았기 때문에 되찾으려고 한 것이죠. 오늘은 살아있었다면 삼국지 역사를 바꿨을지도 모를 손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매력적인 인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투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